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스포츠계를 통틀어 안세영 선수만큼 완벽하고 압도적인 한 해를 보낸 선수가 과연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1년 내내 단 4번만 패배하고 무려 11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한 시즌 상금으로만 15억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배드민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안세영의 2025년, 그 전설적인 기록들의 이면과 우리가 몰랐던 치열한 승부의 세계를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은 그야말로 안세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배드민턴 그 자체가 된 해였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올해 출전한 15개 국제대회 중에서 무려 11개 대회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2019년 일본의 전설적인 선수 모모타 겐토가 세웠던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인 11승과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승률에 있습니다. 올해 안세영 선수의 최종 성적은 73승 4패입니다. 승률로 계산하면 무려 94.8%에 달합니다. 코트에 들어서면 10번 중 9번 이상을 무조건 이겼다는 뜻입니다. 배드민턴 역사상 그 어떤 선수도 도달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수치입니다. 그녀의 질주는 1월 말레이시아 오픈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시즌 첫 대회인 S천 등급의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에서 중국의 왕지이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열린 인도 오픈에서도 가오팡지에를 제압하며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3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히는 전형 오픈을 포함해 오를레앙 마스터즈까지 휩쓸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S천이나 S750 같은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배드민턴 월드 투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대회들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권위 있는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런 대형 대회들을 마치 자기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며 우승컵을 쓸어 담았습니다. 6월 인도네시아 오픈과 7월 일본 오픈, 그리고 9월 차이나 마스터즈까지 안세영 선수가 코트에 서기만 하면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왕지이 선수와의 천적 관계입니다. 왕지이 선수는 세계 랭킹 최상위권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세영 선수를 결승에서만 무려 7번을 만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7번 모두 안세영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시즌 전체 상대 전적은 8전 전승입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가 한 명의 선수에게 이렇게까지 압도당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왕지이 선수에게 안세영이라는 존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왕지이의 날카로운 공격을 모두 받아내며 상대의 진을 빼놓는 철벽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세영 선수가 거둔 이 엄청난 성과가 단순히 명예에만 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은 배드민턴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 시대가 열린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그녀가 올 한 해 동안 순수하게 대회 상금으로만 벌어들인 금액은 약 100만 3천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억 원 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배드민턴은 테니스나 골프에 비해 상금 규모가 작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실력으로 그 편견을 깨부셨습니다. 특히 12월에 열린 왕중왕전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우승 상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단 한 대회에서만 24만 달러, 즉 우리 돈 3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챙겼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과 전형 오픈에서 각각 1억 3천만 원 이상을 거머쥐었고 인도네시아 오픈에서는 1억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의 활약 덕분에 안세영 선수의 통산 누적 상금은 약 257만 달러, 우리 돈 약 3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세계 남자 배드민턴에 살아있는 전설인 덴마크의 빅토르 악셀센을 제치고 배드민턴 역사상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선수로 등극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안세영은 실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서도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해 보이는 안세영 선수에게도 시련의 순간은 없었을까요? 73번의 승리를 거두는 동안 기록한 단 4번의 패배, 그 경기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세영 선수의 패배를 분석해보면 그녀가 얼마나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싸워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배는 영원한 숙적 중국의 천 위페이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6월 싱가포르 오픈 8강전과 8월
10월 세계 개인 선수권 대회 준결승이었습니다. 특히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노리던 상황에서 당한 천 위페이와의 패배는 안세영 선수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패배는 9월 코리아 오픈 결승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열린 대회라 우승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에게 0대2로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안세영 선수는 체력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패배는 9월 차이나 오픈 준결승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해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 통증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경기를 계속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결국 몸 상태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권패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챔피언은 패배에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차이나 마스터즈 결승에서 한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완승을 거두며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아픔을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는 그 정신력이 지금의 안세영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안세영 선수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배드민턴 선수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세계 랭킹 1위는 물론이고 단일 시즌 최다승과 최고 승률 그리고 사상 최초의 100만 달러 상금 돌파까지. 이제 그녀의 앞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안세영 선수가 내년에도 이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배드민턴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셔틀콕의 여왕을 넘어 전 세계 스포츠의 전설이 된 안세영. 그녀의 2025년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준 한 해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의 헤드라인 하루였습니다.